choke slam. Choke slam. There you go, but spot that in. Beautiful. Right there. 네, 안녕하세요. 농구 좋아하는 럿볼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도 꽤 흥미로운데요.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의 본업에 충실히 살고 있지만 그래도 다양성을 추구하는 인간의 본능상 가끔은 색다른 걸 하고 싶어하는 게 정상입니다. 농구 황제 마이클 조던만 하더라도 골프와 야구를 정말 좋아했고, 최근에 제가 소개한 스티브 내시 또한 취미가 축구였으며, 과거 NBA에서 피지컬 좀 된다는 선수들 중 일부는 프로 레슬링에 참가해서 그동안의 스트레스를 풀기도 하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시간과 장소 상관없이 하루 24시간 내내 일주일 동안 방어전을 치러야 하는 24/7 타이틀을 순식간에 차지해 레슬링 챔피언으로 등극한 NBA 선수를 소개해 볼 건데요. 이 거인의 이름은 에네스 칸터. 워낙 레슬링을 좋아하다 보니 농구와 같이 병행해서 연습을 하고 있으며, 심지어 이제까지 사귄 여자들 중에서는 프로 레슬러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묘하게도 그는 자신의 조국 터키로부터 테러리스트로 간주된 미스테리한 이력을 지니고 있는데요. NBA 선수로 뽑혔을 때에도 알려진 게 많이 없어서 수수께끼의 유망주로 불렸으니 지금부터 한번 그의 정체를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네스 칸터는 1992년 유럽 스위스에서 태어났으며, 당시 그의 아버지는 이곳에서 의대를 다니고 있었고, 졸업 이후 가족과 함께 자신의 고향 터키로 돌아와 대학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는 아들이 학업적으로 진로를 찾길 바랬지만 이와 반대로 칸터는 스포츠에 마음을 뺏기고 말았는데요. 이미 13살 때 키가 196cm를 넘겼고, 거기에 농구 실력까지 훌륭했기 때문에 14살이 되자마자 그는 터키 1부 리그에 속한 페네르 바흐체라는 팀에게 스카웃되었습니다. 최고의 유망주라는 평가 아래 각종 지원을 받으며 빠르게 성장한 칸터는 유소년 신분으로 참가한 리그 경기와 각종 국제대회에서 항상 MVP급 활약을 펼쳤으며, 심지어 16살밖에 되지 않은 청소년 때에는 성인들 사이에 껴서 프로 무대까지 뛰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게 빨리 1군 데뷔를 할 정도로 전도유망한 인재였기에 페네르바흐체는 무려 600만 달러나 들여서 재계약을 체결하고자 하였는데요. 하지만 그 순간 칸터는 학업을 중요시하는 아버지의 뜻에 따라 농구와 공부를 병행할 수 있는 미국으로 떠나버렸습니다. 그는 고등학생이자 아마추어 선수로서 커리어를 다시 쌓은 뒤 명문대학교로 진학하려 하였는데, 허나 여기서 생각지도 못한 트러블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유소년 신분이 아닌 프로 선수로 뛰고 있을 때 자신을 봤다는 목격담, 그리고 당시에 나이키와 신발 계약을 맺었다는 기록 등 이러한 과거들이 드러나자 그는 방문하는 학교마다 입학 요구를 거절당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겨우겨우 캘리포니아주의 어느 한 무명 고등학교로부터 승낙을 받은 덕분에 이곳에서 0910 시즌 경기들을 뛸 수 있었는데요. 비록 체육관조차 가지고 있지 않을 정도로 학교의 환경이 매우 열악했지만 이는 24시간 동안 운영 중이었던 동네 체육관을 쓰는 걸로 해결하였고, 그 와중에 205cm의 압도적인 피지컬로 평균 30득점을 꽂아넣은 칸터는 캘리포니아주의 유명인이 되어 전국 고등학생 랭킹 3위에 올라섰으며, 거기서 더 나아가 전세계 최고의 유망주들끼리 한자리에 모여서 대결하는 나이키 훅서밋 대회에도 초청을 받았습니다. 게다가 여기서 그는 참가 선수들 중에서 가장 높은 34득점을 넣었는데, 이는 당시 대회 역사상 가장 높은 신기록이었으며, 이날 전국의 명문대학 스카우터들을 깜짝 놀래킨 칸터는 곧바로 켄터키 대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었고, 그렇게 수많은 관심 속에서 대학 첫 번째 시즌을 맞이하였습니다. 하지만 뜻밖의 그는 영구 제명을 당하고 말았는데요. 전 소속팀이었던 페네르 바흐체가 그를 키우면서 지원해준 10만 달러 상당의 금전적인 기록들을 NCAA 측에게 넘겨줌으로써 이걸로 칸터는 단호하게 아마추어 선수로 인정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이미 프로 선수로 뛴 적도 있었기 때문에 결국 그의 대학 커리어는 시작도 하기 전에 끝나버렸습니다. 그래도
1학년만 보내면 NBA 드래프트에 신청서를 낼 수가 있어서 칸터는 이걸 위해 1년 동안 훈련에 매진하였는데요. 이를 토대로 평가단들에게 독보적인 존재감을 심어주었던 그는 보란듯이 2011 NBA 드래프트에서 무려 3번째로 지명을 받았습니다. 1년 동안 경기를 뛰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잠재력을 높이 평가받아 유타 재즈의 유니폼을 입게 된 에네스 칸터. 처음에는 자신보다 유능한 빅맨이 3명이나 더 있었기에 일단은 벤치에서 시작을 하게 되었지만 날이 갈수록 칸터의 성장세가 점점 더 뚜렷해지자 구단은 3년차부터 그를 주전으로 배정해 주었습니다. 게다가 동시에 주전 멤버였던 기존의 빅맨 2명을 재계약 없이 내보내기도 하였으며 그만큼 당시 칸터에게 거는 기대감이 매우 컸습니다. 특히나 공격에 대해서는 어디 하나 나무랄 것 없이 훌륭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는데요. 기술은 아직 발전 중이었지만 208cm의 키와 함께 상당한 근력으로 피지컬이 완성되어 있다 보니 웬만한 빅맨들은 칸터에게 상대가 되질 못했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모든 능력치가 공격에만 몰빵되어 있는지 수비 상황에서는 거의 허수아비나 다름이 없었는데 그 때문에 유타는 시즌이 시작되자마자 14패 1승이라는 참담한 결과를 내고 말았으며 끝내 최종 성적은 서부 꼴찌로 마감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계속 주었으나 칸터의 수비 문제는 좀처럼 해결되질 않아서 결국 팀 내 분위기까지 안 좋아지고 말았고 이에 할 수 없이 구단은 그를 시즌 도중 트레이드 시켰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칸터는 새로 들어간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에서 전성기를 맞이하였는데요. 그는 남은 26경기를 모두 선발로 출전해 평균 득점과 리바운드에서 커리어 하이를 찍어냈고 그렇게 성공적으로 시즌을 마치자마자 현재 경력에서 가장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는 맥시멈 계약을 체결해내기까지 하였습니다. 물론 여전히 수비가 구멍이었기 때문에 벤치로 내려가고 말았지만 오히려 그는 이러한 단점들을 공격으로 메꿔내 선수가 얼마나 효율적인지에 대한 지표에서 전체 10등을 달성하였습니다. 피지컬 뿐만 아니라 기술과 농구 IQ까지 좋은지라 칸터는 등으로 밀고 들어가는 포스트업 도중 현란한 발놀림과 갖가지 속임수들을 사용해 수비수들을 혼동시켰고 빈 곳을 찾아 들어가는 위치 선정 능력도 뛰어났기에 비좁은 공간 속에서도 능숙하게 득점을 창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적극성은 리바운드에서도 크게 빛을 발했으며 그 어렵다는 공격 리바운드의 성공률이 전체 선수들 중 1등이었습니다. 게다가 상대방을 앞에 두고 있을 때에는 스핀 무브로 돌파를 하거나 고도의 손끝 감각으로 미드슛과 훅샷을 성공시켰는데요. 스크린 몸빵을 시작으로 수비진을 무너뜨리는 콤비 플레이도 정말 잘했습니다. 비록 반대의 경우가 되면 매번 굴욕을 당하긴 하였지만 어쨌든 벤치 자원으로 쓰기에는 정말 괜찮은 선수였고 공격만큼은 센터들 사이에서 넘버원을 다툴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경기장 밖에서의 행실도 최고였는데 그는 어린이들을 돕기 위해 재단을 만들어 매년 시즌이 끝날 때마다 전 세계를 돌면서 자선활동을 해왔고 2017년 5월 8일에는 대한민국에도 찾아와 친절한 팬 서비스를 보여주고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2주 뒤 에네스 칸터가 루마니아에 억류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그 이유는 자신의 고향 터키로부터 갑자기 버림을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잠시 시간을 거슬러 2013년 터키 서부 지역에서는 정부의 권위주의를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열렸습니다. 당시 정치계 실권을 잡고 있는 사람은 에르도안 총리였는데 10년째 장기 집권 중이었던 그는 이대로 권력을 유지해서 대통령이 되기 위해 언론 통제와 더불어 사법계와 군부를 비롯한 여러 주요 부서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한편 에네스 칸터는 이러한 독재적인 성향을 매우 싫어했기에 2013년부터 트위터로 터키 정부를 비판해 왔는데요. 이 때문에 고향에 살고 있던 그의 아버지는 반정부자로 의심을 받아 경찰에 체포되어 감옥 생활을 면치 못했고 나중에는 징역 15년을 선고받기까지 하였습니다.
2016년에 에르도안 대통령을 향한 쿠데타가 벌어졌다가 진압되었을 때에도 칸터는 그를 비난했으며, 그리고 민주화에 대한 목소리를 높일수록 가족의 안전이 위험해진다는 걸 알고 있었기에 할 수 없이 부모 형제와의 의절을 선택하였습니다. 이러한 모습에 분노한 터키 정부는 그의 여권을 취소시켜 국적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렸는데요. 이 때문에 칸터가 루마니아에 억류된 것이었고, 간신히 미국으로 돌아와 망명을 신청했을 때에는 에르도안을 히틀러라고 부르는 바람에 터키 정부로부터 테러리스트로 수배를 당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게다가 살해 위협까지 받게 되어 이제는 미국을 벗어나면 안 되는 처지가 되었는데, 그래도 칸터는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았고 평소처럼 독재에 대한 저항과 미래의 희망이 될 어린이들을 위한 자선활동을 지속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선수 생활도 문제없이 계속 이어졌으며 17-18 시즌에는 뉴욕 닉스의 유니폼을 입고 경기를 뛰었습니다. 이때 그는 완벽한 주전으로 거듭나 적극적으로 골밑의 진흙탕 싸움에 뛰어들었고, 거침없이 몸싸움을 하며 상대를 제압해 나갔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득점과 리바운드를 잘한다 하더라도 수비에서 까먹는 게 많았기 때문에 결국 다음 18-19 시즌 도중 방출 처분을 받고 말았는데요.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6일 뒤 포틀랜드 트레일 블레이저스로부터 영입 제의가 들어왔고, 여기서 그는 절대 잊지 못할 극강의 정신력을 보여줬습니다. 연봉은 팀에서 거의 꼴찌이고 위상 또한 완전히 벤치로 내려앉았지만, 이러한 거칠애보다 승리를 더 우선시했던 칸터는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하며 벤치 싸움을 압도하였습니다. 그리고 뜻밖의 주전 센터가 부상을 당함으로써 자신이 그 자리를 대신 맡게 된 이후부터는 갑자기 공격뿐만 아니라 수비에서도 수준급의 활약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로 인해 포틀랜드는 별다른 차질 없이 서부 3위로 플레이오프에 올랐고 1라운드에서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와 맞붙게 되었는데요. 1차전 때 칸터는 튕겨져 나오는 공이랑 공은 전부 다 독식해버렸으며 그 중에서 공격 리바운드를 7개나 기록하였습니다. 이처럼 꾸준히 일을 도맡아 해주는 동료가 있었기에 포틀랜드는 한 번이라도 더 많은 기회를 받아 이를 득점으로 연결시킬 수 있었고, 그 덕분에 1라운드를 3대1 스코어로 앞서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5차전에서 경기 도중 칸터의 어깨가 빠져버리는 바람에 승부의 앞날이 불투명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에 좌절하기는커녕 오히려 칸터는 경기를 끝내버리겠다고 말하며 다시 코트로 나왔고, 남아있는 한쪽 팔로 죽으림을 다해 공격을 이어나갔습니다. 심지어 그는 이번에도 적진 한가운데서 공격 리바운드를 가장 많이 잡아냈는데요. 이 같은 헌신이 있었기에 포틀랜드는 경기 종료 직전 동점 상황에서 마지막 공격 기회를 잡을 수 있었고, 그 순간 버저비터 위닝샷이 터지면서 2라운드 진출에 성공하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맞이한 덴버 너게츠와의 대결에서도 칸터는 어깨 통증을 참으면서 경기를 뛰었으며 오히려 멀쩡할 때보다 더 높은 득점 기록을 세워냈습니다. 또한 어깨가 2번이나 더 탈구될 뻔한 피해를 받기도 하였는데, 그렇게 되면 위축될 수밖에 없어서 재기량을 못 펴는 게 정상이지만, 그래도 칸터는 연장전이 4번이나 벌어진 3차전에서 56분을 뛰고 승리까지 거머쥘 정도로 엄청난 정신력을 발휘하였습니다. 허나 뜻밖의 정말 심각한 추가 위기가 찾아오고 말았는데요. 그것은 바로 해가 떠있는 시간 동안 그 어떤 음식도 먹을 수 없는 라마단이었습니다. 이슬람을 믿는 사람으로서는 꼭 지켜야 할 의무이며 이는 매년 한 달 동안 시행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어깨 아파 죽겠는데 배고픈 것까지 견뎌야 하니 힘을 내야 하는 센터 입장에서는 정말 최악의 상황이었고, 이를 버티지 못해 끝내 칸터는 2경기를 연달아 패배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탈락을 피하고자 과거에도 자신과 비슷한 경험을 했었던 레전드 하킴 올라주원에게 조언을 구했는데요. 그가 알려준 노하우 덕분에 칸터는 전보다 더 좋은 컨디션으로 경기를 치를 수 있었고, 또한 6차전과 7차전 모두에서 양팀 선수들 중 가장 많은 리바운드를 잡아냈으며 더불어 승리까지 챙겨냄으로써 3라운드 진출에 성공하였습니다. 그 뒤에는 거짓말처럼 4연패로 탈락을 당했지만
그래도 칸터가 보여줬던 불굴의 정신력은 끝까지 인상적으로 남아 수많은 팀들로부터 러브콜을 받는 계기가 되었고, 그 결과 기존보다 더 높은 연봉으로 보스턴 셀틱스와 새로운 출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건 여담이지만 어릴 적부터 그는 프로레슬링을 동경해 왔는데요. 은퇴 이후에는 그 길로 갈 계획이었기 때문에 평소에 미리 연습을 해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19년 9월에는 실제로 생방송에 나와 챔피언 벨트를 차지하였으며, 비록 이벤트성 경기라 바로 빼앗기긴 했지만 그래도 정식으로 기록화되어 최초로 농구선수 출신의 레슬링 챔피언이 탄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행사 이외에 어린이들을 위한 자선활동도 오늘날까지 계속하고 있는데요. 게다가 터키 정부에 대한 비판과 민주화에 대해 목소리를 내는 것 역시 멈추지 않았으며, 그렇게 국가로부터 버림을 받아서도 꿋꿋이 자신만의 신념을 고수한 결과 최근에 아버지가 무죄로 풀려났다는 기쁜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1년만 기다리면 이젠 정식으로 미국 시민권자가 될 수 있는데,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안전을 위해 부모 형제와 인연을 끊은 상태이지만 조국의 땅을 밟고 가족과 다시 만나는 그날을 위해 독재 정권이 무너질 때까지 저항을 멈추지 않겠다고 합니다.